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코스부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입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하루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6월 FOMC 의사록에서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기조가 재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증시가 하락을 했고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락 출발했던 우리 증시 마감까지도 빨간불을 보진 못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 건데요. 독립기념일 휴장을 마치고 미 증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추가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감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0.88%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과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들이 강세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밖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금 하락세를 맞으면서 오늘 2,556.29포인트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오늘 870.53포인트로 2%대 크게 하락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더 큰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더 많은 하락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등을 돌렸습니다. 기관은 4,216억 원, 외국인은 1,664억 원 팔자세를 취했고요. 개인 순매수 가져갑니다. 5,513억 원 물량 담아냈네요.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같은 양상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포지션 취했는데요. 기관은 3,551억 원, 외국인은 1,092억 원 물량 팔아내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은 4,558억 원 사자세를 취했네요. 자, 지금 계속되는 숨고르기 언제까지 숨만 고를 것이냐, 우리 증시에 대해서 조금 속상하시고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전략들 멘토님과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한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의 계좌에 대박 잡으러 가는 시간입니다. 대박 포인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해당 QR코드는 저희 방송 50분 동안에만 열려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비밀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우리 QR코드 주변에 노란색 링크가 뜰 겁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셔서 저희 멘토님과 함께하는 오픈 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의 대박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또 예쁜 멘토님이 있습니다. 우리 멘토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노란 톡방 안에서 소통의 여왕이다 라는 수식어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멘토님인데요. 바로 이미정 멘토님이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유망주를 2개씩 챙겨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노란톡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에 많은 참여 부탁한다. 자, 우선은 멘토님, 이 한마디 가지고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미가 안 당기실 것 같아요. 노란톡방 들어오면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의 혜택 아낌없이 드리겠다 하는 거 없을까요? 네, 사실 노란톡방 안에서 제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이미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이미 보유한 종목들의 포트폴리오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방송에서는 항상 히든 종목 2개씩 이렇게 추려서 선별을 해서 들고 나오는데 매주마다 제가 이제 2개뿐만 아니라 8개의 종목을 추가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에 선별을 해서 진입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셔서 이번 주에 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추려진 종목 중에서 또 진입하신다면 더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2가지 종목에서 8가지로 늘었다고 합니다. 함께 잡아갈 수 있는 수익주가 우리 멘토님이 확보하신 게 매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의 노란톡방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봐야겠죠. 주요 수익률 화면으로 보시죠.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가온칩스로 7.31%, YTN으로 19.84% 수익이고요. 바디텍 매드로 8.66% 가져갑니다. 솔몬 10.17%, 두산 테스나로 12.73% 수익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 수익률이다라고 공개해 드리는 게 매도 날짜가 최근 날짜예요. 가온칩스만 하더라도 오늘이 7월 6일, 7월 3일에 최종 청산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따끈따끈한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멘토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저희가 리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온칩스입니다. 얼마 전에 전량 매도 청산하셨습니다. 해당 종목 7.31% 수익률 안겨주셨는데요. 반도체 관련주,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하반기에는 다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반등을 만나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우세한 가운데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멘토님이 보고 계시는 가온칩스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인 이 가온칩스가 사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가온칩스 주가도 연초에서는 조금 미미한 흐름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중반 들어서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흐름이 이제 차트에 나와 있는데요.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있고 또 디자인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의 하이엔드 제품 중심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회사의 실적 고성장세 이어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국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식 파트너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보안형 응용처를 중심으로 이 삼성전자의 공급량이 극대화되면서 이 가온칩스도 동반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프로젝트 누적 기준으로 200건을 이상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수요가 오는 하반기에 더 크게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다시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프로젝트 레퍼런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 반도체 이슈가 나오면 또 가온집스도 주가도 함께 동반 강세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삼성전자에서 이번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또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 국내 반도체주 그리고 가온칩스 주가도 다시 한번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가온칩스가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성전자 이슈뿐만 아니라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과 또 파운드리 사업부 성장에 따라서 오는 하반기에 외형 성장세 기록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온칩스를 제가 사실 7% 정도로 수익을 실현을 했는데 이거보다는 좀 며칠 동안 더 올라줬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이미 보유 종목들이 좀 많고 제가 방송에서 항상 히든 종목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보유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대응이 가능하지만 제가 매도하는 날짜 이후 한 이틀 정도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이동 평균선 타고 주가가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지난 1월에 최저점을 확인을 하면서 바닥 구간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박스를 형성을 하면서 횡보한 흐름이 보여집니다. 횡보를 하다가 이제 다시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면서 지금 다시 지난 상승 패턴의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전 고점인 이 구간을 최근에 뚫어줬지만 이제 더 뚫고 올라간다면 새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거래량도 이렇게 슈팅이 나와줄 때마다 함께 실리고 거래 대금도 동반 실려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살아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자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온칩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도 크게는 아니지만 계속 물량을 매집에 나서면서 이 가온칩스의 주가가 이 외인 기관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올라가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슈가 살아있고 또 반도체 업황이 이제 하반기에 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가온칩스 계속해서 주가 추이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가온칩스의 제공약 타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께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온칩스 다시 한번 재상승 시그널 나왔을 때 멘토님이 타점 잡아드린다고 하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만나볼까요? YTN입니다. YTN 20% 가까운 수익률 여러분들께 제시해 주셨는데요. 19.84% 상승입니다. 아무래도 매각 인수권으로 또 이슈를 받았던 종목인 만큼 해당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진다면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이 다들 아시는 이 종합유선 방송사이고요. 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YTN 같은 경우에 연초에 이 지분 매각 경쟁 이슈가 발생하면서 사실 연초 들어서면서 YTN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란독방 안에 몇 달 전부터 보유를 했던 종목인데 좀 원래 이렇게 오래 안 보유하는데 아직 이슈가 살아있어서 좀 더 오랜 기간 보유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정부에서 이 YTN 매각을 위해서 주관사 선정에 돌입했다라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 YTN 주가도 지난 연초에 저점을 다지고 조금씩 횡보하면서 지금 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최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이 최고점이 7,780원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주가가 5거래일 연속으로 빠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이 이제 지분 경쟁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YTN이 이 부동산 가치가 또 높게 인정을 받으면서 이로 인한 매출이
수익 극대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더 크게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지분 경쟁 이슈가 발생하면 보통은 이 종목의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YTN도 지금 계속 저점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이제 계속 우상향했던 기조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한 2달 정도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거래량도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빠지고 있음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계속해서 장기간 물량을 조금씩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YTN이 제가 19% 정도로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왔고요. 아무래도 주가가 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더 우하향할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이 지분 경쟁 이슈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다시 발생한다면 또 한 번 이 지지를 받고 올라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YTN 이 주가 추이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노란톡방에서 관련 이슈 발생하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우리 멘토님이 보시기에 YTN 진입 시기는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우하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만큼 조금 타점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점 구간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왔을 때 노란톡방 안에서 알림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되셔도 QR코드 주변에 노란색 링크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해당 링크 터치 입장하셔서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사진이 보이는 오픈톡방 안으로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디텍 매드입니다. 8.66% 상승이네요. 이 종목 기억이 나요.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인데 관련해서 멘토님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바디텍 매드가 제약 그리고 바이오 또 마약 관련주에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체외 진단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 군대에서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에 이제 마약류 검사가 추가된다라는 소식이 발생하면서 이 바디텍 매드가 관련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거라는 전망 속에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지난 5월 말에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을 형성을 했다가 차익 매물이 빠지면서 주가가 윗꼬리 달고 내려온 모습이고요. 지금 차익 매물 빠지고 다시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 구간까지 횡보를 하다가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 타고 다시 한번 반등 포지션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이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디텍 매드 실적이 오는 하반기에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 중국과 함께 이 진단 제품의 10종을 이제 공급 계약으로 맺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우상향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항원 진단 제품 그리고 타액 항원 제품까지 좀 추가를 하면서 사업 영역에서 이제 주요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골고루 분포가 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실적 상향도 오는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저렇게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한번 출현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횡보하다가 또 한번 양봉이 나타나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4거래 연속으로 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단기간에 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바디텍 매드가 제가 한 자릿수로 수익을 봤지만 이 종목 역시 며칠 동안 조금 더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슈도 살아있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또 호조 발표되는 이 기업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디텍 매드도 오는 2분기 증권가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주가 확인도 하고 또 실적 관련된 이슈 발생하면 또 노란톡방 안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익을 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수익 구간을 노리는 종목들이 꽤나 쏠쏠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이미정 멘토님과 타점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솔본입니다. 10.17%. 솔본 역시 조금 미디어, 의료 업계 관련주로 묶이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앞으로의 투자 전망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또 연일 하락세의 주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멘토님이 매도 타점 정말 잘 잡았다라는 게 되거든요. 이야기 멘토님께 여쭤볼게요.
네, 솔본 같은 경우에 이제 미디어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 솔본이 키네마스터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솔본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슈팅이 나와줬던 종목입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한 번씩 계속해서 이렇게 양봉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키네마스터가 이제 솔본에서 멀티미디어 사업을 분산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솔본이 이제 공공기관의 챗봇을 구축한 와이즈넛의 지분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챗 GPT 관련주들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연초에 굉장히 핫했기도 하고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증권가에서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챗봇 관련된 이슈 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슈가 발생할 때 솔본도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모바일 동영상과 이 플레이어, 편집, 어플까지 함께 운영을 하면서 이 키네마스터와 함께 하는 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솔본도 제가 10% 정도에서 전량 청산을 하고 우선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가 된 종목입니다. 보시면 주가가 지금 매물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요. 지금 박스권 내에서 다시 상단과 하단을 오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빠지고 추세가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시면 좀 더 전 저점까지 하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이동평균선이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될 때 진입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단기간에 이렇게 양봉이 출현된 것처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은 기관에서 지난 4월에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몰렸던 것 같고 5월 들어서면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매집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솔본이 지금은 추세가 좀 꺾였기 때문에 진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인 것 같고 또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제가 솔본 제공량 타점 노란톡방 안에서만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솔본의 제공약 타점을 방송도 아니고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 입장을 하셔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죠. 솔본에 대해서 제공약 시점, 타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 리뷰가 될 수 있겠네요. 두산 테스나입니다. 12.73%.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멘토님, 두산 테스나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두산테스나도 반도체 관련주였는데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여러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테스나도 엔비디아 주가가 미 증시에서 급등하면서 최근에 엄청 강세를 보였던 것도 있고요. 또 이 두산테스나가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 업체인데 개별 이슈도 있었습니다. 평택의 신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향후에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되면서 지금 두산테스나가 계속 보시면 조금 조정받다가도 다시 한번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지난 상반기에 부진했음에도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이슈도 더해졌고요. 또 올해 1분기 매출액이 그래서 700억 원을 넘어섰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23% 넘는 증가세를 나타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이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물량이 증가하면서 두산테스나가 1분기에도 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던 것 같고요. 이제 2분기에 반도체 업황 개선되고 반도체 관련주들 실적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테스나도 지금 이미 고점 구간이지만 좀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매물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와준다면 추가적으로 반도체 실적 이 성장세 보여주면서 두산테스나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급 현황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까지 함께 동반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이 두산테스나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또 관련된 반도체 대장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체크하시고 또 관심 가져두셨다가 진입하셔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산 테스나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 종목들이 수익을 한번 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재타점 노릴 수 있는 상승 시그널이 포착될 때마다 멘토님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 대응, 장중 대응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멘토님, 그리고 멘토님과 함께하면 또 단타데이라고 해서 또 단타 종목도 잡아주신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나요? 그쵸. 제가 자주 단타 종목을 들고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장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단타 종목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고 어제도 단타 종목을 좀 개장 전에 안내드렸었는데 그 종목도 장 중에 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여러 번은 꼭 단타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타로 단기간에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시면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도 장시 초가부터 단타로 급등을 잡아내셨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단타, 단기 트레이딩도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QR코드 찍고 그날 수익으로 내 계좌 불려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타데이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가움치스로 7.31%, YTN으로 19.84%입니다. 바디텍 매드로 8.66% 수익이고요. 솔본으로 10.17%, 두산 테스나로 12.73% 수익률 챙겨갑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청산했던 것만큼 그날 움직이는 이슈에 따라서 멘토님과 함께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QR코드 입장이 가장 빠른 정답이겠죠. 지금 저희 방송 25분 남았습니다. 50분까지 들어오셔야지만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고요. 이 시간 놓치시면 또 일주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요. 바로 멘토님과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 이슈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이슈 속에 업종이 있고요. 업종 속에 종목이 있다라고 하죠. 바로 오늘 이슈와 종목을 체크해보는 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멘토님 준비되셨을까요? 자, 이슈 속에 업종이 있고 업종 속에 종목이 있습니다. 이슈 속에 종목이 이슈 좋습니다. 멘토님 첫 번째 이슈 말씀드리기 전에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우리 PD님이 네. 저희 방송 프로그램 퀄리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어. 이렇게 성심성의껏 애를 써주셨습니다. 아까 짜르륵 보셨어요? 맞아요.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이제 꾸준히 그렇게 멘토님들을 위해서 우리 PD님이 반짝반짝 예쁘게 꾸며주실 장치들을 많이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의 첫 번째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제가 자동차 부품 업종 골라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계속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틀 전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또 반도체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로 이 훈풍이 이어온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서는 이제 테슬라 리비안의 인도 차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으로 이제 국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다 강세 보였던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에서 이제 2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우리 시장에 처음 반영이 되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줬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글로벌 2분기에 도매 판매량이 이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국내 수요도 굉장히 수익성이 극대화될 거라고 증권가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추정치입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에서도 이제 도매 판매량 증가하고 또 환율이 오늘도 올라졌는데 이 환율 상승세에 힘입어서 최대 분기 매출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2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달성한다면 당연히 국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중소형주들도 움직임 나와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완성차 업체들이 호실적을 이어간다면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까지 동반 강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완성차 교체 생산량까지 올해 들어서면서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이 자동차 부품 그리고 완성차
완성차 업체들 올해 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GM에서 2분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했을 때 2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밸류에이션이 이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불확실성까지 해소가 된다면 이 자동차 업체들 이제 밸류에이션도 올라가고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중에서 제가 에코플라스틱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와봤는데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장중에 상승세가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플라스틱이 자동차용 내외장 플라스틱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부품 중에서는 범퍼와 콘솔, 트림류 같은 주력의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요 고객사가 아까 이슈에서 언급드렸던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리고 현대 계열사가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이제 실적 증가한다면 이 에코플라스틱도 수혜에 입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이 생산 기지까지 함께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는 하반기까지 이 기업의 외형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제품을 또 고급화하기도 했고 또 자회사의 매출 믹스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에 따른 성장성 이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최근에 수주받았다는 이슈도 전해졌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이 이 관련주들과 함께 엮여 있는 만큼 이 이슈가 하반기에도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 비해서 상승세가 좋았던 종목인 만큼 오늘은 급등이 나와줬지만 또 한 번 조정받은 이후에 진입한다면 다시 수익 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오늘도 강세였습니다. 조금 빠져나가는 시장 속에서도 자동차 부품주만큼은 정말 가속도를 내고 빠르게 질주를 해줬는데요. 오늘 우리 멘토님께서 에코플라스틱 이야기 잡아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지금 당장 매수 사인을 두르는 게 아니라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멘토님이 관심 종목으로 보고 계셨다가 여러분들께 지금입니다 라고 매수 포지션 잡아주실 겁니다. 이 포지션 함께 따라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동차 부품주 앞으로 더 갈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종목,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챙겨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는 오늘 또 수소차 관련주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정부에서 이 그린 수소 에너지를 국산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수소차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거라는 전망 속에 오늘 관련주들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이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에서 비용 효율적인 국내 그린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방향을 오늘 검토를 했다고 전해졌고요. 이 그린 수소 생산 경쟁성을 분석을 하면서 이런 이슈가 전해진 것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 이 수소차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정책 이슈가 전해졌었는데 지난해 11월에도 정부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요. 또 올해 2월에는 이 수소기술의 신성장 15대 프로젝트까지 선정이 되었다는 이슈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소차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성장성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제 올해 초에 발표를 했던 이 수소 발전 확대 계획이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수소차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줬던 것 같고요. 수소차 관련주들 중에서도 제가 주목해 볼 만한 업체로 비나텍 한번 골라왔습니다. 이 비나텍이 이제 수소차 그리고 전력 저장 장치인 ESS 관련주이고요. 최근에 또 상승세가 좋았다가 지금 다시 박스권 내에서 상단과 하단을 반복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나텍이 초고용량 컵패시터를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 슈퍼 컵패시터로 인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결합이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 컵패시터가 일반적으로 2차 전지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라면 슈퍼 캐퍼시터는 이온의 물리적인 이동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적 반응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전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용되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스마트 계량기도 있고 리모컨까지 함께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그리고 전력 저장 장치까지 점차적으로 계속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와 함께 이제 결합이 될 거라는 전망 속에 이 관련해서 수혜에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CNF 기술 개발 이후에 이 탄소 형상 제어와 또 점착 기술이 이제 상용화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 상용화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이 CNF 기술이 이 비나텍의 자체 개발 기술인데 탄소 소재 제조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제 업체들에 비해서 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를 비나텍에서 직접 다루는 기술을 보유하면서 타 업체 대비해서 성장성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스택 모듈을 생산하는 이 시스템도 구축을 했고 이로 인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서 해외 업체들에게도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수주량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비나텍 같은 경우에 지금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런 상단 부근에서 이제 물량을 잘 소화하고 올라가 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 구간이 변경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수소차 테마에서는 비나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소차 관련주 비나텍까지 멘토님이 잡아주셨는데요. 전기차와 함께 더불어서 수소차도 관심을 받고 있죠. 전기차에 나는 제대로 된 종목을 못 담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소차로 조금 관심을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해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멘토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비나텍에 대한 전략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방송은 아무래도 저희가 장중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생방송 안에서 여러분들께 타점 잡아드리는 건 어려워요. 대신에 오늘 들어오시면 내일 시초가 대응부터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방송 이제 1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업종 만나볼게요. 네, 세 번째 이슈 업종으로는 소매 유통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사실 미국 장도 빠지고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를 넘어서면서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앞서 소개해드린 이런 업종 외에는 또 대부분의 업종이 빠졌던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소매유통 관련주들도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적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매유통도 이제 2분기에서 주요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관련주들 오늘 파란불 켜졌고요. 이제 소비 심리가 또 부진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소매유통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유틸리티 비용도 상승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 마진율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는 이와 관련돼서 좀 부진한 실적이 발표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 속에 좀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리오프닝 관련 기저를 고려했을 때 이 유통업체들의 유의미한 실적 반등을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이 소매유통 관련주들 실적이 부진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관련 테마에서도 진입을 하시려면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하나 갤러리아뿐만 아니라 롯데 하이마트 그리고 GS 리테일 이런 소매유통 테마가 다 파란불을 켜줬는데 제가 그 관련주들 중에서 GS 리테일 골라봤습니다. GS 리테일이 다들 아시는 GS25 편의점 그리고 GS 슈퍼마켓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유통업체이고요. 지난 1분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호텔 업황의 호조 그리고 홈쇼핑 또 프레시몰 판관비가 이제 효율화된 효과를 1분기에 입은 것 같고 이제 1분기에는 좀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었지만 이번 2분기에는 좀 더 이 GS 리테일 관련된 이슈가 더 살아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이 호조세 이어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을 했던 이 경영활동 성과까지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활동 그리고 프로모션을 진행한 그 효과를 좀 2분기 입을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편의점과 이 슈퍼 성장률 회복에 따라서 이제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 주요 업체들이 2분기에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증권가에서도 이 유통 관련주들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개선이 될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들 중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통업체 가운데 또 주목해 봐야 할 게 GS 리테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멘토님 지금 GS 그룹주들이 오늘도 일제히 조금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좀 신저가 행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GS 리테일이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쵸. 이렇게 신저가를 좀 나타낼 때 사실 그룹주들이 이렇게 빠지면 저점을 다지고 반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신저가를 좀 탈출을 하고 또 이탈해서 추가적으로 하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런 차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GS그룹주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저점 구간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반등 포지션이 나와줄 때 진입을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좀 안전하게 상승세에 올라타서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그룹주가 조금 악재 속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계열주들은 빨리 빼와야겠죠. GS 리테일 멘토님이 체크해 주셨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10분 남았습니다. QR코드는 10분 뒤에 문이 닫히니까요. 그 전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종목과 전략, 수익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또 여러분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레슨, 우리 멘토님 또 오늘 교육 강의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멘토님 레슨 준비되셨을까요? 네, 오늘 플러스 레슨 주제로는 IPO 골라봤습니다. 또 시장에서 이제 기사에 또 헤드라인에 IPO 관련된 글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이 IPO가 대체 뭔지 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 기업에서 자사 주식과 함께 경영 내역을 시장에 그냥 오픈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좀 끄짐없는 투자 개념도 있고요. 또 투자금을 이제 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IPO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IPO로 인해서 기업이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또 투자금을 또 좀 더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IPO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상승하는 건 아니고요. IPO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 관련 종목의 산업 상황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기술적인 그 주가 위치가 또 좋은 자리에서 있을 때 이 IPO 이슈와 맞물리면서 주가가 더 큰 폭의 상승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IPO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 보통 상승하는 경향이 많은데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시려면 IPO 관련된 이슈도 발생하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차트도 유의미한 자리에 있을 때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주제로 IPO 골라봤습니다. 네, IPO 하반기에도 대여들이 대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 CQ센 또 뿐만 아니라 오픈롤, 알맥까지도 이 IPO 공개 상장 당일에 또 공모가의 3배 이상을 급등하는 등 우리가 또 가격 제한 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IPO 공개 날에 조금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대여 IPO들이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IPO 관련주 관심이 있다, 나는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첫날부터 강한 상승 잡고 싶다는 욕심 있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멘토님과 함께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젠 또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온 종목들 선물 만나볼 시간인데요. 바로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어떻게 진행되는지 멘토님을 통해서 알아보기 전에 잠깐 저희 화면부터 보고 올게요. 네, 이미정 멘토님의 픽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멘토님이 2가지 히든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히든 종목부터 열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제가 2차 전지 그리고 리튬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으로 골라봤고요. 사실 연초에서도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지금 또 최근에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서 국내 2차 전지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 상승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틀 전에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 어제 또 리튬 관련주들 중에서는 금양도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까지 도달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추가적인 상승세에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도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 좀 덜 오르고 좀 횡보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골라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반기에 한번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다가 두 자릿수 수익을 청산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점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2차 전지 관련주로 골라봤고요. 국내 탈철기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탈철기 분야에서 추가적인 실적 성장세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 리튬 생산 신공장이 이번 달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 제조업체에 이 리튬 소재를 납품을 하면서 매출액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향후에도 이 사업 확장을 위해서 2차 전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할 만한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 골라봤고요. 이 히든 종목 차트 흐름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저점 구간을 다지고 계속 이날 한번 반등이 나오려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일선을 타고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 바닥에서 박스권 상단을 탈출할 경우에 정고점까지 또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외국인 수급 투자자들이 굉장히 외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좋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순매수에 나서고 있기도 하고 또 상승세가 한 번씩 계속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 자리에서 거래량도 이렇게 같이 크게 실리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단기적으로는 좀 더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상단만 뚫어준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우상향 추세에 나타낼 수 있는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상세한 이 매매 전략 노란독방 안에서 제공해드릴 테니까요. 노란독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리튬 관련주 중에서 저점 메리트 구간이다라고 잡아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이 수급 체크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기관이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포인트 가운데 여러분들 선취매할 수 있는 타임 지금 여러분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지 만나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 링크 타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제가 웹툰 업종에서 골라봤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이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웹툰 관련 테마가 움직였다가 지금 다시 조정받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조정받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좀 이슈가 발생하면서 지금 상승 구간에 올라타 있는 상태입니다.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인 비투비 형식을 통해서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이로 인한 고성장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에서 이제 포인트 관련된 제도를 계속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이버 웹툰의 쿠키 5분까지 함께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사업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형 광고 플랫폼을 통해서 주가도 크게 올라가고 실적도 긍정적으로 성장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리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보시면 5일 이동 평균선 타고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에 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한번 저점 5,000원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4일 전에는 주가가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됐다가 지금 이 매물 구간에서 소화를 하지 못하고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조금 윗꼬리 달면서 빠졌다가 여전히 빨간불 켜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유지되고 있고요. 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간 계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열려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 기업에서 이제
광고 그리고 또 포인트 운영하는 이 플랫폼 통해서 고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트렌드가 살아있는 종목에 올라타서 추가적인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또 이 종목 역시 매매 전략 노란독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웹툰 관련주인데 골든 크로스 구간을 만났다고 합니다. 기관의 지속적인 순매수 역시나 첫 번째 종목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멘토님, 기관 투자자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좋은 포인트라고 잡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 종목이 일단 우상향 추세에 접어들었는데 기관 중에서도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순매수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융 투자자들이 이제 단타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지금 우상향 추세이기도 하고 이 구간에 올라타서 정고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투자 포인트로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기관의 지속적인 순매수, 좀 단기 투자의 성향이 강한 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만나보고 싶다. 이번 주 내 계좌 너무 조용했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일장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히든 종목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는 절대로 종목명과 타점 공략해드리지 않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는 만큼 여러분 저희 시간 30초 남았거든요. 30초 안에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대박 포인트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이미정 멘토님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